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화입니다. 네, 오늘은 제 예전 영상을 만들었던 것 댓글에 이 다날이라는 회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이렇게 답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좀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다날, 예, 다날이라고 돼 있어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게 뭐 순우리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더 이렇게 좋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미래에 좋은 날들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만든 회사가 이제 다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우선 보시게 되면은 예, 이제 휴대폰 소액 결제 시장에 제일 이제 넘버원 1위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0년부터 이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개시했으니까 벌써 서비스를 하고 2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회사가. 그리고 현재 시장 점유율이 38%로 한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휴대폰 결제 비즈니스 서비스를. 그리고 이제 사업 다각도를 위해서 다날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달콤이라는 그 달콤 커피가 있거든요. 예, 저도 지나다니면서 좀 봤는데 이쪽이 이제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그쪽 사업도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 매출을 보면은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커머스 이제 결제 소액 이제 전자 결제 쪽 그쪽이 이제 84.7%, 이제 디지털 콘텐츠 쪽, 예, 다날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5.8%, 그 다음에 커피 프랜차이즈 쪽이 한 9.5%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날 지배 구조인데요. 예, 이제 다날은 이제 상장사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비상장사라고 돼서 이제 다날 엔터테인먼트, 뭐 달콤 커피, 소시오는 이게 그 소셜 공유 플랫폼이라고 보면 제가 어떤 뭐 이렇게 남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뭐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이제 올려놓는 플랫폼, 공유 플랫폼을 하는 곳이고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뭐 페이 프로토콜 쪽하고 이 페이코인은 아마 이제 달콤 커피랑 아마 연결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자 결제에서 이제 코인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아마 연결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상장 회사를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 다 합쳐서 이제 다날에서 상장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구조고요. 예, 뭐 아까 매출 비중을 얘기했듯이 예, 이 전자 결제 이제 커머스 쪽 예, 그쪽 비율이 한 거의 84.7%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중요한 게 작년도 말에 2019년도 말에 삼성페이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서 다날이 이제 오프라인 휴대폰 결제로 이제 삼성페이 결제 수단을 이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페이가 이제 늘어날수록 이런 그 다날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삼성페이가 2019년 5월 기준으로 해서 국내 가입자가 한 1,4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그 누적 금액은 40조 원이어서 매출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결제액으로 따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2019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따 매출 분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놓은 게 따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페이랑 일단은 작년도 말에 연결됐다는 게 이제 제휴를 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의 그 매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삼성페이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많이 하는 추세고 또 그리고 누적 결제 금액이 뭐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죠. 해마다 증가를 해서 지금은 뭐 40조까지 거의 한 5년 만에 2017년도에 이제 10억이었으니까요. 한 4년 만에 한 4배가 오른 거죠. 10조에서 40조가 갔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결제 앱이 이제 삼성페이 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좀 코로나 이전에 뭐 회사 분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하셨을 때 이 삼성 갤럭시 그 폰이나 삼성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이 삼성페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하다. 왜냐면 이제 뭐 불필요하게 이제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뭐 제휴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바로 결제가 돼서 좀 많이 쓰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토스나 뭐 카카오뱅크 여러 가지 이런 은행 앱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삼성페이 앱을 이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라고 예, 이렇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8월 달에 나온 8월 18일 날 2020년 8월 18일 날 나온 기사인데 작년도에 이제 제휴를 하고 거의 한 반기 정도가 지나서 이 삼성전자, 이 삼성페이가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제 얘기고요. 근데 뭐 아직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로 카드사에서 조금 미루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모바일 이제 시장에서 이 삼성페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준 사용자는 1146만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사업이나 어떤 이런 뭐 결제 수단이든 이용자가 일단 많아지게 되면 이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왜냐면 이제 고객을 그쪽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아마 수수료도 안 받고 이렇게 좀 점유율을 늘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수료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사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분야로 넘어갈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를 또 이제 뭐 너무 많이들 사용하면은 뭐 카드사에서 또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결국은 이제 수수료를 좀 내더라도 삼성 페이 사용으로 해서 카드사가 수수료 좀 내더라도 아마 사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다날한테는 굉장히 좋은 매출 성장, 그리고 매출도 아까 보셨지만 84% 거의 85%의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그쪽 사업군에 이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매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삼성페이가 또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매출을 한번 사업 분야를 한번 나눠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는 이제 세 가지 사업 분야로 나눠지고요. 커머스 사업 분야가 있고 디지털 콘텐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있고 커머스 사업 분야에서는 뭐 이 결제 시스템이 제일 크겠죠. 유무선 결제 시스템이 있고 또 조금 특이하게 매출 채권의 양수 관리, 그다음에 이제 회수 대행 업무라 그래서 이제 유동화 전문 회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채권이 이제 부실 채권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주는 이제 그런 이제 회사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유스타 해피제이 차 유동화 전문회사 뭐 이렇게 있네요. 이런 회사가 있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쪽의 사업을 보시게 되면 뭐 음원이나 아니면 뭐 영화나 어떤 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의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그런 원 소유자로부터 이것을 플랫폼으로부터 연결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유통을 하는 사업이죠. 그걸 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제휴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부분에서는 이제 달콤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하죠. 커피 프랜차이즈 또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원래는 이제 매장 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구독 경제식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어떤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들어 놓고 시장에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를 계속 늘릴수록 이게 매출은 이제 해마다, 달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업이고, 작년도와 비해서 조금 이제 달라진 게 올해 2020년 이제 2분기죠. 디지털 콘텐츠 부분이 조금 다시 좀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부분 매출 비중은 조금 이제 떨어진 걸로 나오고요. 커머스 사업 분야는 뭐 비슷하게 84.97%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엔터테인먼트 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뭐 음반을 만드는 쪽하고 뭐 음원이나 그런 뭐 이런 영상 콘텐츠를 그런 플랫폼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달콤 커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달콤 커피가 일단 오프라인 이 매장이 있고요. 뭐 드라마 PPL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사실상 제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매장을 이 커피숍을 많이 이용하진 않았던 것 같고, 뭐 커피 가격은 뭐 아메리카노가 한 4,100원 정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아메리카노 가격으로만 치면은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가장 높은 가격대의 매장들하고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볼 게 바로 이건데, 이게 로봇 카페라고 하거든요. 비트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이 카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캡슐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동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어떤 매장 안에 따라 필요 없이 예, 외부에도 이제 놓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봇이 이 바리스타를 대신해서 직접 이제 커피를 내려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앱을 통해서도 이런 게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게 가격이 거의 한 1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가격대가 조금 비싼 것 같고, 근데 지금 미래를 볼 때 이제 AI나 인공지능 사회에서 가장 리스크가 되는 게 이제 인적 요소거든요. 예, 뭔가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할 때 뭐 내가 채용한 직원이 뭐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서비스의 퀄리티가 이렇게 뭐 다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로봇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가격대가 좀 1억 원 가까이 되면 좀 싸지는 않고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요게 이제 영상에 아마 로봇 카페 비트라고 한번 쳐보시면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데, 또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앱에 통해서 나만이 원하는 어떤 그 커피의 그 커스터마이즈죠. 예, 뭐 두유를 사용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샷을 더 추가한다든지, 나만이 원하는 그런 어떤 커피에 대한 커스터마이즈를 이 앱을 통해서 주문하면은 이 로봇 카페가 있는 곳 어디에 가도 똑같은 그 데이터가 나의 그런 그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서, 내 오더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1억이니까 제 생각에 이제 뭐 한 3년 되면 감가상각이 되니까 계속 기술 개발은 될 거고, 이쪽은 이제 아직 시범 사업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신기하게 제가 이 경매 쪽 이제 영상 콘텐츠를 만든 게 있는데, 이제 송도에 있는 아파트, 경매 아파트를 한번 보러 가면서 거기에 이제 그 현대 그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거든요. 예, 송도 그쪽에.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경매 물건이 나온 곳과 가까워서 그쪽에 갔는데 이 로봇 카페가 있더라고요. 무인 그 커피를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커피 마시진 않고 그냥 다른 데서 커피 마셨는데, 한번 이용해 볼 걸 그랬어요. 예, 한번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그 무인 카페 같은 게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생각했던 만약에 제가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스터디 카페 아니면 뭐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그런 뭐 카페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물론 못하죠. 근데 제가 우려됐던 게 이렇게 24시간 무인 카페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사람이 없고 대신 이제 커피는 약간 자판기 형태로 이렇게 내려지는 거더라고요. 이제 커피가 자판기 형태로 해서 나오는데, 조금 이제 커피가 그래도 약간 바리스타식으로 직접 그 제가 오더했을 때 이렇게 내려주는 서비스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커피를 마시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뭔가 자판기 커피는 좀 안에가 안 보이고 좀 왠지 좀 청소도 안 돼 있고 뭔가 지저분할 것 같다. 그리고 좀 뭔가 뭐 이렇게 막 캡슐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오는 커피지, 이렇게 바리스타식으로 이렇게 에스프레소나 이렇게 내려 먹는 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맛도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게 무인화가 계속 된다 그러면은 그런 자판기 그런 커피숍보다는 이 로봇 커피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쪽을 선호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약간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뭐 투자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제 이런 무인 카페를 만들었을 때 자판기 그런 거 대신 이런 걸 좀 놓으면은, 이 로봇 카페를 좀 놓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왜냐면 사람 관리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이쪽으로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래서 많은 일자리들이 정말 그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되면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뭐 또 여담으로 뭐 지금은 이제 그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이더라 그러죠. 예, 그런 이제 뭐 음식 배달을 해주는 그 라이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 사회가 되면은 결국 그분들의 일도 그런 드론이나 아니면 이제 로봇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배송 로봇을 지금 이미 그 배달의 민족에서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그런 기본 서비스를 하는 쪽의 직군들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달콤커피가 뭐 사업의 방향은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메인 비즈니스가 좀 아닌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쪽 뭐 이 커피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그런 쪽 사업을 하는 회사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 매출은 이쪽이 아니라서
아직은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쪽으로 해서 뭔가 큰 매출이나 이게 기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저 지금 이게 나온 게 가격도 그렇고 좀 시장에 뭐 확산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또 가격도 좀 내려오고 좀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로봇 그 카페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여기 뭐 이제 보시면 나오죠. 예, 가격이 한 9,950만 원 정도 되고 뭐 올해 한 150개의 점포를 만들 이제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인데 이제 달콤 커피의 2016년도 이제 기준 이거는 뭐 이 회사 사업 보고서인데 좀 이 영상 이 뭐죠? 이 캡처된 사진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예. 달콤 커피가 이제 매장 숫자가 2016년 기준으로 139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매장당 매출액은 3억 5천 네,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 매장당 3억 5천 5백만 원 정도 나와서 어떤 그 매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투썸 뭐 다음으로 매장 그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지금 여기 뭐 탑 카페 베네나 할리스나 뭐 엔젤보다 더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16년도 거고 이제 18년도 이게 더 최근 거죠. 예, 달콤 커피가 매장 수는 139개에서 169개로 늘어났지만 연평균 매장의 연평균 매출이 2억 2,400만 원이죠. 예, 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급감을 했거든요. 예, 급감을 했고 여기 보시면 투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장 하나의 평균 매출이 더 늘어났고 뭐 카페베네 같은 경우는 뭐 매장 숫자 자체도 뭐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들고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할리스 같은 경우도 매장도 늘어나고 연평균 매출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커피 쪽 프랜차이즈 사업은 투썸이나 할리스 같은 모습이 정상적인 거죠. 예. 매장 수도 늘어나면서 그 매장의 평균 매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달콤은 좀 조금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매장 숫자는 늘어났지만 이 매장의 매출액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자결제 쪽 그쪽에서는 이제 영업 수익이나 뭐 영업 이익을 보셔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게 영업 이익 분야에서 지금 이제 전자결제 쪽 커머스 쪽 사업이 184억 정도 오고 디지털 콘텐츠하고 프랜차이즈 쪽은 이제 매출액이 나오긴 하는데 뭐 117억이고 디지털 콘텐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는 191억이지만 실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빼고 나면은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5억이 마이너스고 프랜차이즈는 38억이 마이너스다. 물론 이제 뭐 여기는 아직 비상장 회사고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제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지만 여기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디지털 콘텐츠 쪽은 이제 영업 이제 이익을 내고 있고요. 적자에서 이제 벗어났고 프랜차이즈 달콤 커피 쪽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영업 매출이라고 해요. 영업 매출도 이제 절반도 이게 2배 돼도 한 뭐 1억 5천 뭐 이 정도니까 죄송합니다. 150억 정도밖에 76억에 2배 해봐야 15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작년도보다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쪽은 좀 계속 안 좋은 거고 디지털 콘텐츠는 조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이제 커머스 쪽은 뭐 그래도 이제 괜찮은 거죠. 예, 근데 영업 이익은 조금 더 떨어지네요. 좀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이건 1년치고 이건 이제 6개월치니까요. 예, 이게 82억을 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세 가지 사업 분야로 해서 매출 자료를 조금 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연도별 매출 자료고 연도별로는 뭐 2018년도까지 이제 증가를 했고 2019년도에는 조금 감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지속적으로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중요한 것이 이 디지털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매출이 급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매출이 조금 하락한 거로 나오고 2018년도 대비 하락을 했다라고 나오고 다행히 이제 커머스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20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부터는 계속 좋아지고 2019년도 2분기부터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적으로 이쪽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어서 벌써 이제 5개 분기죠. 5개 분기 연속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2017년도부터 2017년 4분기부터 이제 디지털 콘텐츠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제 진행했었고, 보시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 이 1분기죠. 1분기가 이제 그 커머스 부분, 전자결제 쪽이 이제 1분기는 26% 정도 성장을 했고, 작년 대비.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이제 19.4% 정도 성장을 했는데, 아까 뉴스에 보셨듯이 2019년도 말에 이제 삼성페이하고 이제 그 서비스 제휴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한 자릿수대로 성장하던 사업이 이제 삼성하고 결제를 맺으면서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서, 이 기조가 아마 이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지금 아까 8월 달부터는 여기까지는 이제 국내 쪽 삼성페이 사업과 제휴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부터 이제 해외 쪽 사업까지 붙게 되면은 아마 이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측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달 말 아니면 뭐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9월달 이후부터 만약에 이제 삼성페이가 해외 쪽에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더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이제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는 다나의 커머스 부분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올해 또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도 작년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냥 솔직히 2018년도 대비해서도 평균 한 반 토막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도 뭐 작년 대비해서는 일단은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 문제는 지금 커피 프랜차이즈 쪽이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3개 분기에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문제가 이 그 하락이 13.82%에서 작년도 4분기에는 이제 14.82%, 19.79% 이제 점점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쪽 그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은 조금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깎아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2017년 4분기부터 이게 전자결제, 커머스 쪽,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그 커피 쪽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딱 보시기에도 2020년 1분기부터 이 보라색 기둥이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한 걸로 보이죠. 예, 많이 지금 더 성장할 거라고 보여서 매출은 조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연말까지 하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삼성페이랑 연결된 부분에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업 분야는 솔직히 좀 기대하기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콘텐츠 분야나 뭐 커피 프랜차이즈 쪽은 뭐 이쪽이 뭐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아주 그런 매출이나 이런 거에 뭐 성장 동력, 뭔가 추가 동력을 그걸 가져올 만한 모멘텀은 올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냥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또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이 전환사채, 이제 미상환 전환사채라고 해서 이제 CB인데요. CB 이제 그 전환사채.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현재 이제 부채로서 돼 있지만, 이게 일정 시간이 되면은 이제 주식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사채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지금 이제 해당됐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것들, 이제 미상환 사채 중에 이제 다시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수 있는 이 전환 사채 중에서 지금 2020년 3월 12일부터는 물량들이 계속 언제든지 이게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전환가액이 3,227원이라서 이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3,227원이었으니까 이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대면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 욕구를 발휘할 수 있겠죠. 지금 그리고 가격이 3,805원이라서 이 전환 가액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전환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발행했을 때 뭐 요 숫자가 이제 185만 9,312주가 이제 전환 사채가 가능한 주식들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이 한 6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6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문제는 60억이라는 금액은 전환가액이 3,227원일 때 60원인 거고, 현재 주가로 만약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제 3,805원이겠죠. 그러니까 3,805원에서 이 전환 가능한 이제 주식 숫자를 곱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한 70억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했을 때 60억이었지만 이게 이제 주가로 희석되면서는 이제 70억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기타 영업 비용 그 칸이 있거든요. 예, 그런 란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파생 상품 평가 손이라 그래서 이제 비용이 더 잡히게 돼요. 그래서 비용이 10억이 더 늘게 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1분기 때는 이게 주가가 지금 보시면 이제 전환가액이 아까 보시면 3,227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227원이니까 뭐 요 정도 되겠죠. 요 사이 정도. 그러니까 요 사이보다 그 분기 말에 사업 보고서 냈을 때 가격이 현재 주가가 더 낮으면은 이게 비용이 더 줄어드는 거죠. 예, 비용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플러스로 잡힐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이제 매출 부분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실적 부분에서 많이 플러스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은 그 차익만큼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예, 비용으로 잡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전환사채 그래서 있는 거 투자 시 웬만하면 투자는 안 하거든요. 예, 잘 투자 안 하고, 왜냐면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또 이런 거를 계속, 왜냐면 실적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기타 영업비용에 10억이 잡히다 보니까 지금 잠깐 한번 다날을 한번 보시면은, 다날에 뭐 보시면은 뭐 당기순이익, 뭐 이게 영업이익은 한 30억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이 뭐 지금 뭐 여기 마이너스 17억 나오지만, 만약에 영업이익 단에 봐서도 10억 정도를 비용으로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되면서 21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계산도 복잡해지고, 실적을 깎아먹는 효과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예, 거래가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 착시 효과처럼 보일 수 있죠. 예, 전환가액은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귀찮은 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더 많이 는다. 예, 이제 다날이, 이제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다날의 주가가 이제 오르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르게 되면은 이 기타 영업 비용은 더 늘어나는 거죠. 아까 이제 평가 차익이 더 커지면서, 예, 여기서 이제 3,227원이었지만 이게 4,000원 가고 뭐 5,000원 가고 이런다 그러면 이 금액이 더 커져서 이 희석 주가가 되는 게 더 늘어나면서 이제 기타 영업 비용이 더 커지게 되면서 이제 실적을 깎아먹게 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게 아예 없으면 이제 그런 게 안 잡히는데, 이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게 전환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또 보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요게 이제 수량이거든요. 예, 수량이고 원래 기본 500원짜리 예, 라고 이제 액면가는 500원이고, 예, 전환 행사가가 요 금액에 이제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예, 3,500원 했다, 뭐 3,227원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이제 전환 행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요 정도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적에 다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시가총액으로 이게 또 들어오기 때문에 계산을 원래는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실적이랑 그런 거는 이제 대비해가지고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이게 좀 이제 회사가 좀 싼 편인가 아니면 좀 비싼 편인가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냥 뭐 이런 회사가 엄청나게 뭔가 성장 동력이나 뭔가 앞으로 이제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무시하고 해도 되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비슷하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막 이런 것까지 공부하면서 하기는 좀 귀찮으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있으면 저는 투자를 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계산해 주는 게 좀 귀찮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 이제 현금이 좀 어떤지, 1년 안에 좀 뭐 자금이 현금이 좀 위험하진 않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자산하고 부채를 한번 봤는데, 이제 유동부채가 이제 1년 안에 이제 상환해야 되는 이제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1,518억이거든요. 예, 1,518억은 이제 사업 기말까지 이제 아마 갚아야 되는 이제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동자산으로 해서는 뭐 438억 4,384억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지만, 이제 기타 수취채권 2,711억을 빼도, 예, 아마 현금성 자산 926억하고 단기 금융 상품하고 뭐 공정가치 금융자산하고, 예, 매출채권 정도 하면은 뭐 1,518억 정도는 충분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영업 현금 흐름도 한 103억이 또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금적으로는 크게, 예, 다행히 아직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제가 이게 좀 너무 크게 나와서 기타 수취채권이라고 이거를 한번
보니까 이 아까 그 사업 분야에 그 유동화 회사라고 있었잖아요. 채권 출시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쪽 이제 그 연결 회사에 이제 신탁으로 제공된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미수금이나 이제 선급금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이런 효과를 지금 이제 수취 채권으로 이제 2,711억까지 많이 잡혔죠. 예, 이렇게 좀 잡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 크게 뭐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회사가 한번 어떤지 지금 한번 밸류를 한번 볼 건데요. 네, 다날이죠. 예, 다날 시가총액이 이제 257억이고요. 이게 이제 현재 주가 이제 3,805원이고 2019년 1분기하고 2019년 2분기 그다음에 올해 2000년 1분기, 2000년 2분기에 예, 이건 이제 에스티메이트가 아니죠. 예, 예상이 이제 나온 실적이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한번 불러와 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이제 저걸 해본 거죠. 비교를 해봤는데 뭐 매출액은 이제 그 두 분기 연속 이제 성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1분기에 이제 성장하고 이제 2분기에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뭐 아까도 나왔지만 그 영업 외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아까 뭐 기타 비용도 있고 해서 그런 쪽 때문에 아마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하지만 그 70억이거든요. 아까 그 70억에서 이제 10% 10억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라서 그 전환사채죠. 예, 그래서 보통 전환사채가 많고 이런 회사들은 제가 당기순이익으로 분기 실적 낼 때 이거를 잘 못해요. 왜냐면 이게 그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 당기순이익이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회사 밸류를 그냥 영업이익으로 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올해 그러면 이제 반기까지는 이제 72억이 나온 거죠. 예, 72억. 그리고 삼성페이가 이제 해외도 증가한다 그래서 뭐 이 하반기에 조금 더 매출이 더 잘 나오고 뭐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기 한 72억이 나왔으니까 뭐 하반기에 뭐 두 개 다 해서 뭐 8, 9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뭐 71억에서 예, 31억이고요. 그 다음에 41억.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71억이죠. 71억 플러스 이제 하반기에 두 개 분기가 뭐 한 80억 정도 나왔다. 아니면 뭐 한 85억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냥 이게 그냥 예상이에요. 그냥 뭐 다 맞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더해 보면은 157억이거든요. 예, 그럼 157억이고요. 그럼 올해 한 157억 정도 한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에스티메이트가 틀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시가총액 나누기, 예, 올해 영업이익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퍼밸류 한 16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퍼밸류 한 16 정도 나오니까, 이 단알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 16 빼면은 뭐 그래도 이 퍼밸류에서 이제 초록색 밑이거든요. 예, 붉은색하고 초록색 사이니까, 예, 요 사이에 있으니까, 뭐 비싼 구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괜찮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전환사채 조금 이제 뭐 큰 비용은 아닌데 한 70억 정도 현재 있는 거 좀 이제 귀찮은 부분들인 거 하고, 또 하나는 영업이 중요한 게 이제 2분기 때 영업 이익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왜 영업 이익이 줄어들었는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2020년도하고 19년도에 영업 비용이죠. 영업 비용의 비율이 작년도는 한 83% 차지했는데 올해는 한 85%로 조금 늘었고, 문제는 이제 대손상각비가 한 20억 정도, 한 16억, 17억 정도 차이 나네요. 예,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대손상각비는 이제 뭔가 이제 배드 대비라 해서 이제 채권 중에서 이제 받지 못할 거를 예상하는 그런 상각비죠. 예, 근데 내가 이제 영업을 했지만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이제 회사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거의 한 17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 영업이익에 17억 정도면 좀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도 좀 뭐 저는 회사에 좀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게 뭐 코로나 이런 영향 때문에 뭐 업체들이 안 좋아가지고 돈을 받을 곳을 못 받는 건지, 이게 좀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질 건지, 이런 건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하나 이제 리스크가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업체 중에 뭐 16.37인데 뭐 아직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데 뭐 하반기에 모멘텀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삼성페이가 좀 이제 매출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 위에는 이제 제가 보시면은 이제 어떤 전자결제 관련된 회사들, 예, 다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작년도 1분기, 2분기, 올해 1분기, 2분기에서 뭐 실적을 비교해 본 건데, 나이스 정보통신은 뭐 영업이익
단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에 이제 접고요. 여기다 한국정보통신도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접고, 예, 이 KG 모빌리언스는 보시면 이제 1분기, 2분기 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모두 다 증가를 했고, 특히나 2분기에는 또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예, 여기 KG 이니식스도 그렇죠.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나 영업이 다 늘었는데 이쪽 부분에 가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이 영업 외에 이제 저도 요거 아마 보게 되면 이제 중단 사업 그 평가 손익이라 그럴까요? 중간 좀 이제 복잡하죠.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영업이익 단으로 일단 계산해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은 KG 모빌리언스가 이제 한 3,999억인데 올해 벌써 한 223억이죠. 예, 223억을 했고 223억 이제 후반기에도 좀 매출이 뭐 전자결제나 이런 게 좀 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라서 뭐 한 250억 한다 그러면은 이래저래 한 400 한 7, 8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480억 정도? 네, 한 480억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 예, 3,999억에서 예, 480억 한다라고 나눠보면은 이게 영업이익을 물론 당기순이익에 1년치로 해서 예상 1년치로 해가지고 나누는 게 맞는데 한 PER이 퍼가 8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까 단알은 보시게 되면 한 16.37이에요. 그래서 뭐 단알도 괜찮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KG 모빌리언스는 아마 이 KG 이니시스는 아마 더 밸류가 괜찮게 나올 거예요. 지금 5,557억에서 벌써 한 480억 정도 했고, 뭐 하반기도 한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한 980억 정도 되나요? 한 98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네, 이건 근데 제가 얘기하자면 그냥 막 계산한 겁니다. 그냥 대충 어림 잡아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당연히 안 되고, 그냥 올해 이 정도 반기가 나와서 뭐 비슷하게 하반기에 나오거나 뭐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으로 한번 나눠보면은 여기 이제 6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KG 이니시스나 지금 뭐 KG 모빌리언스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전자 이런 쪽으로는 지금 뭐 평가 구간은 더 싸다 이렇게 나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사이버 결제는 한번 봤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고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영업이익도 뭐 2분기에 좀 떨어져 있고, 왜냐면 지금 뭐 영업이익 보면은 지금 KG 모빌리언스보다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80억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사이버 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여러 곳에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다 연결돼서 더 이제 사용이나 매출이 이제 그런 이제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이거 다 한다고 해도 지금 179억이고, 만약 두 분기 다 해서 성장을 한다고 해서 뭐 200억 정도 한다 그래도 뭐 369억이거든요. 네, 369억, 200억 한다, 하반기 200억을 한다 그래도 369억에서 이거를 이제 나눈다고 만약에 하면은 한 거의 40 나올 것 같은데, 예, 42%가 42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그 한국 사이버 결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1년치인데 이 매출의 증가도 하긴 했지만 매출의 증가폭보다 이 주가가 지금 뭐 2만 원도 안 되던 게 뭐 7만 3배가 넘게 거의 한 4배 가까이 된 거잖아요. 4배가 조금 안 된 거니까 3.5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높은 구간이다. 물론 이제 뭐 성장을 더 할 수도 있겠죠. 매출이 더 나오면 더 할 수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뭐 모르는 일이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평가된 상황에서 뭔가 매출이 예상대로 되지 않고 안 좋아지고 매출이 떨어지거나 뭐 경쟁사한테 뺏기거나 이러면 또 더 오름폭이 높기 때문에 더 급락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좀 조심해야죠. 예, 투자를 할 때. 예. 그리고 네, 그래서 뭐 단알을 아까 한번 봤는데, 예. 뭐 여기 평가 구간에서 보면 뭐 단알도 괜찮지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매출은 더 늘어날 것 같지만 이 전자결제 쪽으로는 다른 뭐 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다. 물론 이 회사들이 계속 영업이익이 뭐 KG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실적이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영상을 물어보신 분이 한번 이제 단알 어떻게 좀 한번 보는지 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뭐 영상을 제작해봤고, 그냥 뭐 개인적인 제 의견이고요. 물론 뭐 단알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고 뭐 매출이 또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이제 또 다음 분기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이런 실적 트렌드를 예측해 보면서
예, 이 업체를 또 더 투자를 해볼지 뭐 안 해볼지는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이제 뭐 제가 이제 종목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증권사나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날에 대해서 충분히 뭐 기업 보고서나 예, 그런 뭐 회사 데이터를 많이 보시고 예, 그리고 회사 뭐 재무제표나 이런 데도 문제가 없는지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뭐 괜찮았을 때 예,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뭐 제가 뭐 영상 만든 것 중에 뭐 괜찮게 뭐 주식 투자 두 가지잖아요. 오르거나 내리거니까요. 어떤 건 오른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회사고 뭐 여기도 뭐 나쁘진 않은데 뭐 더 지금 뭐 투자하기에 전자결제 쪽은 더 밸류가 싼 회사들도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상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럼 좀 긴 시간인데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